5쪽 조선경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선이라는 나라는 철저한 차별이야. 그래서 농본, 농업을 근본으로 해서 상공업을 억제한다. 고려라는 나라는 그냥 중농, 농업을 중요시 여긴다. 이러고 끝이야. 억상공이 없어요. 근데 조선은 철저한 차별이라는 게 농본, 농업을 근본으로 상공업은 억제, 통제한다. 농업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농분 억성 정책 중에 2번에 보시면 조선왕조가 상공업을 억제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상공업을 억제하지 않으면 사치와 낭비가 조장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선사회가 사치와 낭비가 많아진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농업이 곤란해진다. 농업 피폐. 피폐는 곤란이 소리야. 세 번째, 빈부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상공업을 억제한다. 조선왕조가 상공업을 억제하는 세 가지 이유야. 사치와 낭비 문제 때문에, 그리고 농업이 곤란해질 우려 때문에, 그리고 빈부차 심화를 염려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15세에서 16세기 건너가면서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져 연산군의 실정, 그리고 훈구파와 살인파의 집단 패싸움이라는 사화,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지면서 이 서서히 상공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 급격하게 살아나는 거죠. 자, 그리고 토지제도. 첫째 중요한. 자, 그 조선의 토지제도 이러는데, 그 간단하게 생긴 그게 좀 복잡해. 걔가 175페이지, 그리고 저 175페이지 토지제도를 배경으로 해서 176페이지가 토지제도에 관한 세금이에요. 토지에 관한 세금. 자, 일단 그 얘기를 합시다. 전에 한 얘기야. 토지를 주었다는 것은 공무원인 관리에게 뭐를 줬다고? 땅을 사고 파는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토지세,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이걸 수조권 이런다고 그랬지. 수조권을 관리에게 준 거니까 관 등에 따라 관리 등급 등에 따라 차등 지급. 9급 공무원하고 1급 공무원하고 똑같이 줄 수는 없으니까 9급 공무원은 10평, 1급 공무원은 10,000평 이런단 말이야. 올라가서 늘을 거 아니야. 그럼 관리한테 줬으니까 퇴직하면 관리가 아니게 되면 어떻게 돼? 국가한테 되돌려줘야지. 반납. 이게 원칙이야. 퇴직 시 반납을 원칙으로 해. 자, 이게 토지에 관한 얘기야. 신라가 됐든 고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그중 조선. 고려는 고려태조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운 과정에 공로를 세웠으니까 너희 본분에 맞게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역분전 이런다고 그랬어. 그리고 경종 때 처음 정했다 시전정식과, 그리고 10세기 말 목종 때 뜯어 고쳤다 개정전식과, 그랬던 것을 80년대 고쳤던 걸 다시 고쳤다 경정전식과, 여하튼 전식과 이런다고. 문무양반한테 그래서 전식과 고려 전기에. 그리고 강화 천도 시기에 실시했다가 개경 환도기에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임시토지제도, 녹봉을 등급에 따라서 과전법, 그렇지.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이 과전법을 배경으로 해서 고려 말 신진사대부가 등급에 따라서 밭을 주는 방법해서 과전법 이래 1391년 12월에 그러니까 실제 조선제도예요. 조선제도. 말만 고려지. 그래서 고려 토지제도를 크게 나누면 역전녹과 이런다고 그랬어. 자, 그 실제 조선 토지제도가 되는 과전법 얘기하자고. 고려 때 얘기를 한 거니까. 등과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 밭을 주는 방법해서 과전법이래. 이건 1391년 공양왕 때 1388년 위화도예고를 했다고. 그러니까 실제는 조선제도가 되는 거예요. 과전법. 자, 이 과전법은 대상이 누구냐? 대상자가 전현직 관리야. 토지는 기본적으로 현직 관리한테 주는 게 원칙인데 이건 예외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 공로를 세운, 그래서 그 현직 관리. 그리고 전직자는 왜 주느냐? 전직자란
온건파사대부. 조선왕조를 세우는 거에들은 급진파사대부니까 온건파사대부 아니면 권문세족도. 사실 이 과전법에 아이디어를 낸 조중이라는 사람은 권문세족 출신이에요. 원래 고려 권문세족 집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전직자한테 토지를 주는 이유는 그만큼 신진사대부 혁명파가 완전히 권력을 잡았다고 본 거야. 얘네들이 권력이 안정기에 들어가니까 그 어제까지 적이었던 온건파사대부 그리고 권문세족도 백성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걸 구세력 회유라고 해. 구세력을 회유하려는 목적하에 전직자한테도 토지를 지급해.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걸 전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해. 전현직 관리. 과전법이. 그리고 토지 지급. 대상 지역이 어디냐? 토지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주는 거라고 그랬어? 항상 어디를 준다고? 경기, 수도 인근. 임금님 권력이 직접 미치니까 경기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를 대상으로 해. 왜 경기를 대상으로 하느냐? 반란이라면 곧바로 쫓아가서 좁혀야 되니까. 부의 핵심이 토지거든. 중앙집권하는 의도가 있어. 중앙집권화 이런 의도가 숨어있어. 대상자 전현직 관리, 대상지역 경기, 즉 경기란 개경인근. 그렇지. 그랬다가 수도가 한양으로 넘어왔어. 그럼 뭐가 돼? 한양인근.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게. 자, 그리고 이 대상 전현직 그리고 대상지역 경기 이랬다가 한양으로 넣으면 한양인근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니까 경기라는 단어를 유의를 해야 돼 이게. 이게 이 개성인근을 얘기하는지 한양인근을 얘기하는지가 다를 수가 있어. 유의를 해야 돼. 그리고 저 지급 대상 목적 다른 말로 지급 이유인데 이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 과정에 공로를 세운 사람한테 반대급부를 주겠다. 걔들이 누구냐? 신진사대부지.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 마련에. 그러니까 권문세대한테 토지를 뺏어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신진사대부가 주노라. 그러니까 윗대가리만 바꾸는 거예요. 윗대가리만. 그러니까 권문세족한테 토지를 뺏어서 신진사대부에게 주노라. 이 소리야. 요즘 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윗대가리 교체 작업이에요. 부의 핵심이 토지에 있는 거니까. 자, 이런 과전법이야. 그러면서 이건 여기서부터는 실시 내용. 자, 과전법 실시 내용. 신진사대부가 조선왕조를 세우는 과정에 공로를 세우다가 애석하게 죽으면, 즉 이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애석하게 죽으면 너희 처자식은 국가가 책임질게. 이러지 않으면 국가를 열심히 충성을 안 한다고. 내가 죽으면 처자식이 굶어 죽으면 누가 충성하겠냐고. 그렇잖아. 그래서 사대부 우대칙을 실시해. 그래서 만일 이 현직 관리인 신진사대부, 전현직 관리가 죽으면 그 토지를 과전, 관리해서 받는 토지, 과전을 그대로 부인한테 넘겨요. 그대로. 그래서 단 토지 이름을 바꿔. 과전법 하에 토지 이름은 과전이라고 그래. 그 과전을 부인한테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 수신전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몸신자 닦을 숫자. 이거 무슨 소리냐? 이 남자가 죽어서 받은 토지니까 그 토지를 가지고 다른 놈한테 시집가 버리면 죽은 사람만 억울해지잖아. 그러니까 재가지 말아라. 과부로 살아라. 이게 전제조건이야. 과부로 살아라가 전제조건이야. 이게. 그러니까 재가하면 몰수를 하는 거지. 근데 그 부인마저 1년 만에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토지를 자녀한테 넘겨요. 단 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 18세 이상이면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면 돼. 관리로 특별히 채용하면 되고 18세 미만일 경우는 50%는 국가가 회수하고 100평이면 50평은 국가가 회수를 해. 나머지 50평을 자녀한테 줘요. 국가가 이 토지를 뭐라고 그러냐? 국가가 구휼하여서 대신 양육시켜줄게. 휼양전이라고 그래. 이래서 과전이 자식한테 넘어가. 그래서 이건 일종의 세습 토지가 되는 거예요. 한자로 영업전이라고 그러지. 영구히 가버린다. 그래서 세습 토지를 한자말로 바꾸면 영업전 이러는 거야. 영업전의 성격을 보여요. 이게 과전법의 4대 부대책이에요. 그런데 조선왕조 개창 과정에
농민도 이성계의 편을 들어줬어. 그래서 농민에 대한 감사가 있어. 농민 우대책이 있어. 농민 우대책은 뭐냐? 농민 우대책은 첫째, 토지를 지급한 건 아니다야. 농민한테는 땅 안 줘요. 부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주면 안 돼. 토지를 지급한 건 아니고 뭘 줬냐? 한 번 그 땅을 경작하면 함부로 지주가 못 내쫓게 해줄게. 요즘 말로 임대차 보호법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입자를 보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작권 보장이라고 그래요. 경작권 보장 약속을 해요. 한 번 그 땅을 경작하게 하면 합법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예를 들어 소장령이 양반을 좁혔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 너 오늘부터 내 땅에 농사 짓지 마. 이게 안 먹혀요. 양반 지주가 소장농을 자기 땅에서 내쫓으려면 사또한테 가서 재판을 걸어야 돼. 양반이. 소장농을 내쫓으려면, 세입자를 내쫓으려면 재판을 걸어갖고 이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지만 소장에서 쫓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소장에서 못 쫓아내. 이게 임금, 이 양반 마음대로 안 돼요. 조선왕조는. 이게. 이 약속이 500년간 지켜져요. 이걸 경작권 보장 약속이라고 불러. 이걸. 이게 조선왕조 개창기에 실시하는 과전법이라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것에 특징이 있어. 특징은 이렇게만 해놔. 이건 이따 얘기를 할게. 네. 이러면서 수도가 한양으로 넘어왔어. 그래서 이번에는 한양 인근을 줘요. 한양 인근을 주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해. 이거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 왜? 경기 땅을 전현직관리에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직자는 늘지, 퇴직자는 늘 거 아니야. 땅은 한정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땅을 경기도에서 충청도로까지 확대를 해봤어. 지급 대상 지역을. 그랬는데도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 그래서 토지제도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 토지제도가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개정을 해야 돼. 오늘날 화폐제도가 잘못됐다고 화폐제도 확확 못 바꿔요. 지금 화폐제도 바꾸자고 주장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안 바꾸잖아. 리노데이션이라고. 그 화폐개혁을 잘못하면 나라가 절단이 나요. 그래서 멕시코라는 나라가, 인도라는 나라가 1950년대 세계 강대국으로 막 올라가던 나라야. 막 올라가다가 화폐개혁 잘못해서 지금도 헤매고 앉았는다고. 그렇잖아, 지금도. 그 원래 선진국으로 막 들어가던 나라들이에요. 그게 화폐개혁 잘못해서 저렇게 절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화폐개혁은 부의 관심이 화폐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화폐개혁을 함부로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기는 전세적으로 화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토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토지개혁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꾸고 싶다고 막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일단 토지 세금 제도를 바꿔보는 거야. 일단 토지 세금 제도를 바꿔서 해결이 나면 끝나는 거고 해결이 안 나면 그때 되돌고치야지. 그래서 토지 세금 제도로 해결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공법이라는 세법이야. 공법이라는. 요건 그 다음 장에 있어. 176쪽에 있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자, 토지 세금이야. 토지 세금은 10분의 1세가 원칙이야. 수확물의 10분의 1을 세금을 가져가는 게 원칙이야. 중국의 요임금, 순임금이 수확물의 10분의 1을 세금을 가져갔어. 그래서 조선 태종 이성계도 10분의 1 이러는 거야. 흉내를 내는 거야. 대통령이 새로 바뀌면 대통령이 초기에 민심수습책, 인기 전략을 써요. 백성한테 인기 끌려고. 문재인도 그런 짓 했고. 다 해, 누구나. 그래서 10분의 1은 토지는 전에 신라 때문에 그랬어. 일결이란 300두 수확하는 땅을 일결이라 한다. 이랬죠. 그래서 300두의 10분의 1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30두가 되는 거지. 두. 일본식 표현으로 하면 말이야, 말. 30말. 이런다고. 한자로 두. 이런다고. 10분의 1세의 원칙에 입각해서 30두야. 토지 세가. 일결당. 그랬는데 요 세종대왕이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피부병이, 성병도 있고 없는 병이 없죠. 이 사람이. 거의 다 웬만한 병은 다 있는 사람인데 여기저기 들어가면서 병 치료했는데 안 나서. 그런데 신하 중에 하나가 보은회가 있었어요. 충북 보은회가. 충북 보은회가 자기 인근 동네에 이 샘물이 있는데 쇠 냄새가 나는 샘물이 있대. 근데 이거로 이게 피부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대야. 그래서 인근 동네들이 피부병을 그걸 많이 낳았대. 그래서 이제 사전답사를 시켰겠지.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3개월 반, 한 4개월 정도 여기 와서 매일 목욕을 해.
그게 어디요? 유명한 여기 초정이에요. 초정면. 초정면에 세종대왕이 실제 한 4개월 생활했어.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나와 그 장면이. 그래서 초정면 지역을 대상으로 자기가 계획한 토지 세금 제도를 시범 실시돼. 초정면 지역만 연습 삼아서 한번 해봐. 나름대로 효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갖고 서울에 올라가서 1444년에 확정 발표를 해. 그 확정 발표된 토지 세금 제도를 공법이라고 불러요. 이걸. 근데 이걸 하기 전에 한 15년 전쯤 1430년에 전국을 대상으로 최초의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18만 명을 대상으로 관리, 일반 백성, 소장농, 양반 할 것 없이 18만 명을 대상으로 이 의견 수렴을 했어. 토지 제도를 바꾸는 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근데 거의 찬성 반대가 50대 50이요. 예? 그러니까 현재 유지하자는 게 한 54%, 46%가 바꾸자야. 거의 5대 5야. 그러니까 임금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나름대로 초정면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그게 공법이라는 세제인데, 공법은 뭐냐? 첫째, 토지를 밭을 나눈다야. 전분, 나눌 분자 6개 등급으로 해서 전분 6등법이라고 해요. 전분 6등법이란 토지가 비옥한가 척박한가에 따라서 1등급에서부터 6등급으로 나눠요. 1등급은 가장 좋은 토지. 그래서 토지 비옥도라고 해요. 비옥도에 따라서 1에서부터 6등급으로 토지 등급을 나누고, 그런데 암만 비옥한 땅도 7월달 한 달 내내 누르면 날 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기후를 집어넣는 거야. 최종 완성본을 만들어요. 이걸 연분구등법이야. 연분, 해를 나눈다. 구등 9개의 등급으로 연분구등법 이러는 거야. 이건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 풍흉에 의거해서, 풍년 흉년에 의거해서 최고 20도에서 최저 4도로 차등과세를 해요. 이때는 균등과세야. 무조건 30도야. 이때는 20도에 4도. 무슨 소리냐? 비옥한 토지가 풍년 들었을 경우 20도. 비옥한 토지가 풍년도 아니고 흉년도 아니야. 그냥 평년작이야. 그러면 2도 내려가서 18도. 비옥한 토지가 재수없이 흉년 들었다. 16도. 거꾸로 자갈밭이 재수없는 땅이 흉년까지 들었어. 4도. 평년작 10도. 풍년을 만나서 8도. 이러는 거야. 그래서 20도에서 4도까지 9개 등급이야. 이게 연분구등법 하는 거야. 요걸 1444년 공법이라는 이름하에 발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조 토지제도가 30도에서 20도 4도로 차등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30도에서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도 20도로 줄은 거지. 그렇잖아. 벌써 10도가 줄어버렸잖아. 백성을 그만큼 어여삐 여기신 거지. 이래서 요 세법으로 뜯어 고쳤어. 그랬는데 근원적인 해결책은 못 되더라 하는 얘기야. 그 뒤에 세종이 살아있을 때는 이게 먹혔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하기가 힘들어. 조선왕조가요 토지조사를 500년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사실은 토지 등급을 비옥한 정도 등급을 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서류는 토지장부를 양안이라고 그래. 양안은 20년마다 한 번씩 작성하게 돼 있어. 근데 세종 때 딱 한 번 작성하고 안 했어요. 조선 후기에는 한 적도 없어요. 말만 한다 이래놓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말만 하다 말았어. 이게 실제는 딱 한 번 했어. 오늘날도 토지조사 그렇게 함부로 못해. 하기도 힘들어. 전국 토지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요즘에 인구 총조사 뭐 지금 그거 하지 몰라요?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인구 총조사라는 게. 사람이 왔다 갔다 이동하면 제대로 신고가 안 되잖아. 또 오늘날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때는 오죽했겠냐고. 이게 말뿐이지.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해.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이게 실행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이게 제대로 실행이 안 돼. 그러는 과정에 왕이 계승권에서 거리가 멀었던 애가 왕이 되는 일이 벌어져. 그 유명한 수양대군이 왕이 되는 사태가 벌어져. 그래서 1460년 세조가 현 직에 있는 자한테만 주노라 해서 토지도 뜯어고쳐. 현 직자한테 밭을 준다 해서 직전법이래. 이건 세조 때야. 15세기. 세조 때. 1460년에. 그러니까 나한테 충성을 맹세한 신숙주 한 명에 이런 애는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나 성산문 이런 애는 못 주겠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조선도 토지제도는 딱 두 개밖에 없어. 조선 토지제 과전법, 직전법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조선 토지제도는 조선 토지 500년간 토지제도가 과전법하고 직전법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직전법이야. 과전법에서 따라가는 거야. 대상자가 누구냐? 현직관리야. 그러니까 전직이 빠지는 거지. 현직관리. 나한테 충성을 맹세한. 네. 대상 지역. 대상 지역이 어디냐? 경기. 그럼 여기 경기는 어디 갔어? 한양 인근. 저기는 개경 인근.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실제 대상 목적. 나한테 충성을 맹세한 놈한테 토지를 주느라. 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놈한테니까 왕권 강화. 전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하다가 현직 관리한테만 주겠다는 거니까 전직 관리를 국가가 갖는 거지. 전직 관리. 뭐 재정 확보. 재정 확보 왕권 강화예요. 그리고 실시 내용. 자, 이 직전법을 실시하면 수신전, 휴량전 제도가 유지돼야 돼, 폐지돼야 돼. 잘 생각을 해봐. 이건 세습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여기는 현직자만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걸 유지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수신전, 휴량전은 폐지야. 그러니까 수신전, 휴량전은 과전법에서만 있었던 거야. 과전법에서만. 직전법을 실시하면서 사라지는 제도야. 수신전, 휴량전 폐지야. 이 수신전, 휴량전은 원래 어느 제도 갖다 쓴 거냐? 고려 때 이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관리가, 하급 관리가 육품에서 구품 혹은 군인이 국가로 해서 충성하다가 애석하게 죽었어. 오토바이 타고 하다가 건빵에 깔려 죽었다든가 뭐 내가 전에 이렇게 얘기를 들었잖아. 그래서 국가가 먹던 걸 나눠준다 해서 고려의 토지제도 중에 이런 게 있다. 오늘날 원후대상자 제도에 해당되는 보훈청 원후대상자에 해당되는 뭐가 있다고? 입을 나눈다 해서 구분전식과 구분전이라는 토지제도가 있어. 이 구분전을 갖다 쓴 게 수신휴량전이야. 조선조에. 고려 구분전 제도를 갖다 쓴 거예요. 저게 사실은. 그러한 수신휴량전 제도가 폐지돼. 그러니까 수신전 휴량전은 과전법에서만 존재를 한 거예요. 과전법에서만. 그리고 역시 직전법도 특징. 이건 양반 그냥 관리의 토지를 여긴 수조권 세금 받아먹을 권리만 줬는데 그걸 갖고 사고 파는 권리로까지 넘어가. 사유화, 개인 소유화하는 거야. 예? 왜? 왕이 계승권에서 거래가 멀은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사고 팔아도 세조가 눈 감아줬어. 그러니까 불법을 눈 감아준 거야. 예? 그래서 조선주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해. 이것 때문에 토지의 개인 소유, 이걸 사유화라고 그래. 개인이 소유하는 현상, 사유화가 촉진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불법적인 관리의 대토지 소유, 농장이 확대되었다. 농장 확대. 대토지 소유 현상이 늘어져. 그래서 한 명이가 여의도의 3배가 되는 300만 평이라는 대토지를 가져요. 신숙주가 260만 평. 청백리, 맑고 깨끗하다는 황희정승이 68만 평. 68만 평 가진 여의도가 98만 평이에요. 여의도 3분의 2야. 여의도 3분의 2면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돼. 거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엄청난 대토지 소유지. 예? 이게 직전법이야. 이렇게 직전법이 문제가 있어. 직전법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말썽이 나요. 왜? 얘도 문제가 있어. 경기 땅을 현직 관리에게 해야. 내가 다음 달 정년퇴직이야. 그럼 다음 달 정년퇴직하고 난 뒤 나 뭐 먹고 사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 왜? 퇴직금 제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한 명이라는 현직 관리가 퇴직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퇴직을 눈앞에 두고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권력을 이용해서 챙기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예비군을 동원에다가 우암산을 깎아가고 자기 개인 소유로 하고 이런 짓을 한다니까 실제. 예? 그래서 토지의 개인 소유화 현상이 늘어나 농장 확대가 나타난단 말이야. 이게 대체적으로 농장이 확대됐다. 이건 나라 망한다는 얘기야. 신라 말 진성여왕 때 농장이 확대돼. 고려 말 농장이 확대돼. 그러니까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망한 거야. 조선은
들어선 지 60년 만에 농장이 확대돼. 그러니까 조선은 15세기를 건너가지 말고 망해야 되는 나라야. 그런데 조선이 15세기를 버텨요. 그래서 400년을 더 가. 그러니까 식물인간 상태로 400년을 가는 거야. 이게 원래 15세기에 망했어야 되는 나라야. 그러면 역사가 바뀔 수 있는데 이게 안 망해. 희한하게. 자, 이게 직전법이에요. 현직장 때. 그래서 세법으로 뜯어고쳐. 직전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세법이 1470년 성종 때 실시하는 관수 관급제라는 거야. 조선 성종 때 실시하는 관수 관급제. 자, 이 관수 관급제 설명할게. 원래 토지는 기본적으로 그쪽 자, 수조권 이 토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기 땅을 가진 사람, 이걸 자장농이라고 했지. 자장농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한테 토지세를 내요. 이걸 밭에 관한 세금에서 전세라고 그래요. 토지세를. 그럼 국가는 품위유지비로 관리에게 품위유지비로 급료는 따로 주고 고려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급료를 줬고 조선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급료를 줬어. 급료는 따로 주고 이건 품위유지비야.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 거야. 품위를 유지하라는 뜻으로 준 거지 먹고 사는 생존 문제가 아니야 이건. 그래서 토지세를 거두어서 가져라 해서 수조권이라는 걸 줘요. 이걸. 그 무슨 소리냐?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자장농이야. 예를 들어 다 여러분이 자장농이야. 그러면 국가에 토지세를 내야 돼. 그러면 국가가 이 사람들한테는 토지세를 받아갖고 관청 운영비를 주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토지세를 받아갖고 왕실 운영비를 쓰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토지세를 걷는데 관리한테 품위유지비를 주는 거야. 그래서 영구라는 관리한테는 요 두 사람한테 토지세를 받아서 너 품위유지비를 받아라. 이게 수조권이야. 이게 수조권 행사권이라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에서 수조권 행사권이라는 건데 편의상 그냥 수조권이라고 불러. 그러면 얘가 진급을 하면 관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확대가 되겠지. 자, 이게 수조권이야. 토지세를 받아서 가져라 이거야. 그러니까 자장농이 국가에 토지세를 내. 그럼 국가가 품위유지비로 수조권으로 걷어들인 거를 관리한테 줘야 돼. 이게 원칙이야. 원칙은 이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국가가 조선왕조를 세우려고 바빠. 그래서 편법을 썼어요. 왜? 어차피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만득이라는 자장농한테 너 옆집에 영구라는 관리사냐? 삽니다. 그 영구한테 토지세 내라. 아, 그거 국세청에 내는 거 아닙니까? 아, 안마 내. 그럼 영구가 토지세 냈다고 영수증 끊어줄 거예요. 다음 달 이 영구라는 관리한테 가서 여기 토지세 있습니다. 그랬더니 영구가 봤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했더니 영수증을 끊어주단 말이야. 그럼 자장농은 전세, 토지세를 내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9급 공무원에서 1급 공무원 할 때 한 30년간은 계속 공급을 할 거 아니야. 토지세를 일일이 낼 거 아니야. 그게. 그럼 얘는 이게 이제 수조권 행사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걸 1년, 2년, 10년, 30년 하다 보면 이게 세월이 오래된단 말이야. 그럼 받는 얘 입장에서는 마치 소장료 받아먹듯이 받는 거야. 당연히 받는 거니까. 자기가 관직을 잘리기 전까지는 당연히 받아.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라는 게 이게 변화를 겪어요. 자, 원래는 원칙이 이거야. 그런데 저 과전법이 편법을 쓴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어차피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그 1300걸리면 과전법 때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자장농이 곧바로 관리한테 수조권을 낸 거야. 관리한테.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오늘 자장농인데 수조권을 영구라는 관리한테 갖다 줘야 되는 날이야. 쌀 예를 들어서 100가마를 갖다 준다 칩시다. 쌀 100가마를 갖다 주려고 가다가 집에서 부인이 뛰어와. 왜?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진짜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데 건다고 농우에서 뛰어내렸어. 머리를 쳐박았어 땅에다가. 제정신이 아니지. 그래서 별명이 골치인데 머리가 단단하대 누구 친구한테 얘기 듣고 선생님한테 얘기 듣을 때 머리가 단단한데 그러니까 집에 올라가고 농우에 겨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붕 뛰었어. 머리를 땅에다 박았어. 이꼴자고 머리가 뽕 구멍이 나갖고 피가 질질 흐르더라고. 그래서 데리고 병원에 갔어. 그래서 머리에 반창 고치고 한 몇 달 살았는데 그래서 애가 하도 또라이라 제가 방사선과에 가서 영상의학과 데리고 가고 검사를 해서 MRI를 찍어봤어. 도대체 뭔 생각을 하게 저런 짓을 하나. 그랬더니 아주 머리가 이상하대야. 나하고 좀 다르대. 머리가. 골치. 골치 한번 죽었어.
그러면 100가마 중에 10가마를 병원비로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가마를 다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성이 더러운 관리면 야 이 자식아 100가마인데 10가마 부족하잖아. 10가마에 대한 연차이자 내놔. 이렇게 협박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성이 좋은 관리는 그래? 애 안 다쳤어? 아 병원비 더 써야 되잖아. 내년에 한 번에 내 힘든데. 이럴 수도 있다 이거지.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후자일 경우는 고맙잖아. 그래 얘네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얘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자장농이 관리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반란이라면 같은 편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이게 실제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떤 계기가 되는 일이 성종 때 벌어지는데 충북 보은의 홍인성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뭐 보은 출신 사람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뭐 바쁘니까 그렇다 치고 여하튼 그게 계기가 돼서 어떡하냐. 당시 원한대로 가자야. 자장농이 다시 국가에 내라야. 그럼 국가가 다시 관리 주노라야. 이걸 뭐라 그래? 관청이 거두어서 해서 뭐 관수 거둘 숫자야. 관청이 지급하노라. 관급 이러는 거야. 이렇게. 다시 원칙대로 가자야. 이걸 관수 관급제라고 그래. 토지세 거두는 방법을 바꾼 거야. 토지세 거두는 방법을 이걸 토지세라네. 수조권 거두는 방법을 관청이 거두어서 관청이 지급하노라 해서 관수 관급제야. 왜 했냐? 실시 배경이야. 수조권 행사권을 국가가 갖겠다야. 이걸 수조권의 국가 기속이라고 그래. 국가가 갖겠다. 수조권 행사권을 국가가 갖겠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국가의 수조권 강화지. 그럼 내용. 그럼 관리의 수조권 행사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 관수관급이 실시되면 관리의 수조권은 강화돼, 약화돼, 폐지돼. 강화야, 약화야, 폐지요? 아니지. 약화지. 폐지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자, 자장농, 국가, 관리 이렇게 갖다 이렇게 오잖아. 어차피 오잖아. 직접 오는 게 아니어서 그렇지. 여하튼 수조권 행사는 하긴 해. 직접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 이걸 다른 말로 보면 국가의 수조권 강화야. 강화라고. 강화는 뒤집어 보면 약화잖아. 그러니까 얘는 약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관리의 수조권은 약화가 되는 거야. 관리 수조권 약화야. 그게 1470년 관수관급. 그런데 이러고 난 뒤에 연산군의 정치적 실정, 15세기 말 16세기 훈급파와 사립파의 집단 패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세기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져가. 16세기 중반 명종 때 명종임금이 보니까 이미 한명회가 여의도의 3배가 되는 대치를 갖았어. 임금한테 품위유지비로 임금이 수조권을 줘봐야 10,000평이요. 그런데 한명회가 가진 건 300만 평이야. 300만 평 가진 놈한테 10,000평 줘봐야 껌값밖에 더 드리냐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야. 16세기에 농장이 엄청나게 확대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16세기 중반 명종이 토지제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직전법이라는 토지제도를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직전법 폐지. 그러니까 조선도 토지제도는 딱 2가지야. 과전법과 직전법.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관수관급제란 직전법이라는 토지제도 하에서 세금 받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법이라는 토지제도에서 세금 거는 방법만 바꾼 거야. 그랬다가 아예 직전법이라는 토지제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건 직전법 폐지야.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농경국가인데 토지제도를 없애버리는 거지. 자, 이러면서 관리는 현물 녹봉만 받아요. 쌀, 보리, 얼음, 현물, 눈에 보이는 물건. 현물로 녹봉, 금료만 받아. 현물, 녹봉만 지급이야. 그전에는 관리 그러면 녹봉도 받고 품위 유지비인 수조권도 받고 2개를 다 받았었어. 그랬는데 이거에 없어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직전법이 폐지되니까 이는 수조권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수조권이 관리에 수조권이 강화돼, 약화돼, 폐지돼. 토지제도가 없어지니까 토지제도 안에는 수권제도도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조권 소멸이요. 사라졌다.
그러니까 얘는 약하고 얘는 소멸이야. 달랑. 소멸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폐지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런 지 3년 만에 이렇게 조선왕조에서 토지권 이 직전법이나 토지제도가 사라진 지 3년 만에 임거정, 임꺽전이라는 애가 승질부려. 그리고 조선사회에 또 뭐가 퍼지느냐? 7,700개의 가지수를 갖고 있는 예언사상이 퍼져요. 그게 뭐냐? 유명한 토정비결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조가 된 나라야. 이런 예언사상이 유행했다. 그건 나라가 흔들린다는 얘기야. 나라가 망할 때쯤 사회비종교가 횡행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어떤 사회든지 그래요. 이래서 16세기 중반 이래로 조선이 망할 때까지. 자, 앞으로도 내가 이 얘기를 몇 번 할 텐데 16세기 중반 이래로 조선이 망할 때까지 토지에 있어서의 현상은 양반 땅 많이 가진 지주가 양반 지주의 양반이면서 땅 많이 가진 사람을 지주라고 하지. 양반 지주가 어떤 짓을 하느냐? 아이고. 병작 판수에 의한 양반 지주는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소장농은 못 먹고 못 사는 지주 전호제가 강화돼. 자, 이걸 설명할게. 이게 무슨 소린가? 첫째, 병작반수야. 병작반수란 이게 한자로 아우릴병자라는 건데 설립자 두 개야. 소장농하고 지주가 같이 경작을 해서 이 소리야. 이론적으로는 한 개의 땅이 있으면 땅 주인하고 소장농하고 같이 농사를 져서 말은 그래. 실제는 소장농 혼자 죽으라고 농사 지는 거지. 소장농 혼자 죽으라고 농사를 져서 그 수확물을 반반씩 나눠라요. 100가마 수확했으면 50, 50. 80가마 수확했으면 40, 40. 이걸 아울러 경작해서 반반씩 나누는. 그런다고. 그러면 나 양반은 여기도 땅이 있고 여기도 땅이 있어. 여기서 50%, 여기서 50%. 이러는 거야. 소장농은 이 땅에 묶여 있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양반은 손 안 쓰고 코 푸는 거지. 여기서 50% 수입 갖고 임대료 사업하는 거야. 임대료 사업. 요즘 말로. 자본주의의 가장 변폐가 있는 이름은 임대료예요. 우리말로 임대료 꿈을 꾸는데 그게 똑빠진 짓이야. 내가 가장 많이 비판을 해. 자본주의 악폐야 임대료라는 게. 왜? 불로소득 아니야. 일 안 하고 받아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대료가 아주 부정적인 거예요. 사실은. 자본주의자들이 가장 선호한 게 뭐냐? 임대사업이에요. 일 안 하고 챙기는 거. 그런데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악폐가 임대사업이에요. 임대료예요. 불로소득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발전했고 임대료를 투자를 잡아야 돼요. 임대사업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가진 놈들은 자꾸 임대를 하려고 그래. 건물을 사갖고 임대를 해서 앉아갖고 돈 벌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국가하고 정부 정책하고 가진 자들 입장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가진 놈들이 국회의원들이요. 그 입법을 누가 해? 국회의원들이 해. 그놈들이 임대업자들이에요. 이게 제대로 개정이 되겠냐고 안 되지. 어느 사회든지 그래. 한국만 이런 거 아니야. 전 세계적인 현상이야.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사회 다 이렇게 가요. 이게. 여하튼 이 옛날로 따지면 그게 임대업하고 똑같은 얘기야. 양반은 가만히 앉아서 죽으라고 소장농 일 시켜먹어서 앉아갖고 50%를 갖는 거야. 그래서 양반 치주만 유리해지는 거지. 가난한 소장농은 사회적으로 전호라고 그래. 사람이 밭을 통해서 먹고 사는 집 이 뜻이야. 그러니까 소장농의 집을 전호라고 그래. 그러니까 전호란 이꼴 소장농이라는 소리야. 남의 땅 경작하는 사람. 양반 치주는 잘 먹고 잘 살고 소장농은 못 먹고 못 산다. 이게 300년 가까이 가는 거야. 이게 15세기 말부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계속 가는 거야. 이게 일제 때까지 가. 이게. 자, 이는 쉽게 풀면 양반 지주의 뭘 가져와? 대토지 소유 현상을 낳아요. 양반 지주만 잘 먹고 잘 살았대. 쉬운 말로 하면.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공을 들이냐?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봐, 여기는 앞에 진도처럼 빨리 안 나가잖아. 왜? 어렵고 중요하거든. 어려운 만큼 중요해. 그러니까 빨리 안 나가. 이 정도면 내가 상당히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갖고 추론하는 거야. 이 글자를 가지고 자기 땅을 자기가 경작하는. 이렇게 되면 양반 지주의 토지 소유, 즉 병작반수의 지주로제가 강화되면 자기 땅을 자기가 경작하는 자작농은 늙었냐 줄겠냐? 줄지.
주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왜? 한 명이라는 놈이 자작농 땅을 그냥 놔두지를 않아. 벌써 협박해서 헐값에 사들였지. 그러니까 자작농의 몰락이야. 감소율에 상관없고 몰락이야. 16세기 자작농 없어요. 다 소작농이야. 예. 그러면 대부분 농민은 뭐가 되는 거야?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소작농이 되는 거야. 소작농이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야. 소작농의 증가해. 계속 뒤집기 하는 거야. 그럼 대부분 백성은 먹고 살기 힘들어. 소작농이 증가하면 뭐가 주느냐? 국가의 수입이 어떻게 되겠어? 감소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제때 세금을 못 내. 그 세금 내라. 그럼 산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지. 감소해. 그러면 국가 수입이 감소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이건 안 써도 돼. 가만히 궁리해보면 알아. 뭐가 늘어 또. 그러니까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니까. 이제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국가 수입이 늘어. 그러면 국가가 전에는 청주시 운영비를 한 달에 6천만 원씩 보내줬어요. 운영비 쓰라고. 근데 지금은 2천만 원밖에 안 보내줘. 아, 나라가 어렵구나. 그럼 내가 나라가 어려우니까 운전기사 자르고 비서 자르고 자가 운전해야지. 여러분 같으면 하겠냐고. 안 해요. 어떻게? 백성 좁히고 6천만 원을 채워요. 이게 지방관이 하는 짓이야. 관리가 하는 짓이야. 그러면 뭐가 늘어? 지방관의 수탈이 늘어. 어느 사회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지방관의 수탈 증가야. 그러니까 임거정, 임꺽정이가 승질 부리는 거예요. 이래서 16세기 중반에. 자, 이 병작반수현 지류조도의 강화라는 말 밑에 뭐가 숨어 있다고? 대부분 농민은 소작농에다가 숨어 있어. 그리고 또한 지방관의 수탈이 증가한다도 숨어 있고. 이러는 거야. 이 말들이 이 글자 밑에 숨어 있는 거야. 이 글자 밑에. 이 글자를 해석하면 이런 말이 숨어 있다. 자, 이게 토지제도 얘기야. 그리고 하나만 더. 그 176페이지 제일 하단에 봐봐. 토지 세금인데, 토지 세금. 1391년에는 수확물의 10분의 1, 30도 이랬지. 세종대왕 때 20도에서 4도로 차든 것에 이랬지. 그러면서 조선주 후기야. 이건 16세기고 조선주기 외란 이후 조선 후기 1635년 인조 때 호란 있을 때 인조인 1635년 인조 때 20도에서 4도 이런다고 했잖아. 20도는 상상이야. 비옥한 땅을 풍년 들었을 경우 이거란 말이야. 야, 20도네.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고 그러냐? 내 땅이요. 비옥한 땅 아니에요. 가봐요. 순 자갈밭이에요. 땅 신경 안 써서. 그리고 올해 무슨 풍년이에요. 안 내. 왜? 조선주기 정부 통제 이렇게 떨어지거든. 후기 아니야. 혼란하잖아. 정부 말이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못 걷어. 그 사두, 하하 아니야. 자갈밭이 흉년 들었다. 너 사두 내놔. 얘도 안 내는데 내가 미쳤어요? 왜 얘도 안 내? 두 놈 다 안 내. 그러니까 결국 국가가 운영이 어려워. 세금이 없으면. 그러니까 국가가 국리를 해본 거예요. 이 두 놈한테 다 받을 방법이 뭐가 있나? 아, 그래? 그럼 아예 한선으로 통일하자야. 뭐 하로 통일해버리잖아요. 그래서 1635년 인조가 토지제 세법을 뜯어고치는 거야. 자, 세 번째 고치는 거야. 세법을 뜯어고치는 거야. 그래서 하로 통일하자는 얘기야. 비옥한 땅, 척박한 땅, 그딴 거 필요 없어. 풍년, 흉년, 그것도 필요 없어. 무조건 사두야. 그래서 영구히 정한다. 얼마로? 사두로 하는 법을 발표. 이걸 영정법이라고 그래. 무조건 토지는 일결당 토지세는 얼마라고? 사두. 이런 거야. 그래서 사두로. 그러니까 원래는 사두에서 육두야. 충청도는 땅 토질이 좋다고 육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두에서 육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사두로 이해를 해. 여러분은. 그랬다가 이걸 다음 때 봉림대군, 즉 효종 때 확정을 해. 효종 때 1600연도가 뒤집으면 돼. 53년. 이건 아들 효종 때야. 효종 때 이 영정법을 확정 발표를 해. 확립을 시켜. 자, 이게 그냥 인조 때 사두하는 영정법이야. 토지세금 어떻다고? 조선조 개창 때 30두, 세종대왕 때 20두 사두. 조선 후기는 무조건 얼마라고? 사두. 조선이 망할 때까지 사두야. 다. 조선이 망할 때까지 사두. 그러니까 토지세는 저렇게밖에 없어. 30두, 20두 사두, 사두. 이렇다고. 자, 그래서 9일 보시면 영정법 제일 마지막에 결과 국가의 전세 수입이 감소했다. 그렇지.
20도 받다 4도 받으니까 국가 수입이 줄잖아. 해결. 이래서 저 부족분을 채우고자 여러 명목의 새로운 세금들이 나온다. 다 이따가 보시면. 자, 그런데 이 영정법이 대다수 농민한테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왜? 대다수 농민은 뭐이기에? 소작농이야. 소작농은 땅 없어. 땅 없으면 세금 안 내요. 그렇잖아? 건물을 갖고 있어야 건물세를 내는 거지. 건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건물세를 안 내잖아. 그렇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16세기 이래로 대부분 농민은 뭐라고 했어? 소작농이라고 했잖아. 남의 땅 경작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세금은 가진 자와 국가의 관계가 세금이야. 국세청 세무서에서 세자 쓰잖아. 세자를 쓰면 뭐라고? 가진 자와 국가의 관계야. 건물세. 건물 가진 사람이 내는 거야. 이발세라고 안 하잖아. 그렇지? 이발료 이런다고. 료는 뭐요? 이건 일본식 한자로 지대라고 그래. 땅에 대한 대가. 지대. 풀어 설명하면 소장료 이런 거란 말이야. 이 소장료는 뭐? 가진 자와 그걸 사용하는 자. 그러니까 임대업자와 건물주와의 관계. 그게 료야. 료. 세는 뭐라고? 가진 자와 국가와의 관계. 그게 세야. 그래서 국세청 세무서 이런다고.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 전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정법 결과 국가의 전세 수입이 감소하니까 여러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거 나중에 얘기하고. 그리고 대다수 농민한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왜? 대다수 농민은 뭐이기에? 소작농이기에. 그런데 대부분 농민이 소작농이란 증거가 있어요. 근거. 근거가 뭐냐? 그 밑에다가. 근거가 뭐예요? 아까 대부분 농민이 소작농이다가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지. 이 말을 해석하니까 이게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걸 써야 돼. 병작반수에 의한 지주노제 강화. 이거야. 병작반수에 의한 지주노제 강화. 이게 토지하고 토지 세금 제도야. 하나 끝났어. 다 끝난 건 아니어도 하나 끝났어. 잠깐 쉬었다가 177, 178. 이건 1시간 안에 다 해결할 수 있어. 잠깐 쉬었다 합시다.